근데 이거 아는 프로들 몇 명이나 될까요? 패닝과 픽업 모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이런 걸 아는 프로들이 제가 볼 때는 0.1%도 안 돼요. 느낌으로 설명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패닝이 되면 오른 어깨가 계속 위로 뒤로 빠져줘야 돼요. 여기서 계속 빠지면 오른 어깨 여기가 있어. 여기서 픽업을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죠. 근데 방금 전에 어떻게 하셨냐면 그러니까요. 이거 멈춰서 버렸죠. 클리어링 라이프 힙, 패닝, 그 다음에 픽업 이렇게 만들자는 거죠. 오른 힙이 클리어링 라이프 힙 하고 그 다음에 패닝이 되고 그 다음에 픽업이 되면 라인 지키. 여기서 반대로 라인만 지켜주면. 근데 이게 정말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요. 네. 근데 이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 로리 맥킬러 같은 거 스윙할 때 보면 헤드가 탁 떨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이거를 정말로 빠르게 하는 거예요. 스탠스 폭이에요. 자, 스탠스 폭이 좁아요. 바로 픽업이 돼야 돼요. 넓으면 조금 더 길게 가죠. 그래 낮게 길게 빼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인위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이제 순서를 패닝과 픽업 모션을 이렇게 조금 종합해서 만들어 보면 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클리어링 라이프 힙. 이 얘기 이제 번역본 보시면 좀 많이 나오거든요. 클리어링 라이프 힙에 의한 테이크어웨이. 기준은 어디냐면 오른팔의 지면의 수직인 위치, 그리고 힙은 타겟 라인의 평행. 이 골프 스윙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일반적인 어드레스는 양손이 비교적 내 몸 가운데 있고 왼손목이 벤트가 돼 있고 오른손목이 플랫 상태죠. 이 상태로 돌아와야 될까요? 우리가 백스윙을 해서 임팩트 포지션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가 뭐냐면 예비 리허설을 한 게 뭐냐면 이게 포워드 프레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힙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오른 힙이. 오른 힙이? 그럼 오른 힙이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은 조금 멀어지고 어깨는 최대한 타겟 라인의 평행을 이렇게 만드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테이크어웨이는 뭐냐면 클리어링 라이프 힙은 여기서 오른 힙이 공에 가까워졌던 거를 뒤로 빼주면 이 움직임에 의해서 테이크어웨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오른팔이 지면에 수직인 위치겠죠. 이게 테이크어웨이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패닝은 여기부터도 시작이 되지만 계속 연결을 해서 패닝을 하면 이번에 클럽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이 된 게 이게 패닝의 끝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픽업 모션을 하면 백스윙이 훨씬 더 심플하게 될 수도 있겠죠. 클리어링 라이프 힙, 패닝, 그 다음에 픽업 이렇게 만들자는 거죠. 오른 힙이 클리어링 라이프 힙 하고 그 다음에 패닝이 되고 그 다음에 픽업이 되면 라인 지키. 여기서 반대로 라인만 지켜주면 그럼 테이크어웨이, 그러니까 이제 스윙이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으로 가는 그 과정이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 로리 맥킬러 같은 거 스윙할 때 보면 헤드가 탁 떨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이거를 정말로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오른 힘만 뒤로 빠지면은 이 클럽을 내가 인위적으로 손이나 팔을 안 쓰고 하는 움직임은 자동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포워드 프레스하고 할 때 어깨랑 골반의 우리가 이 관계를 보시면 어깨는 최대한 타겟 라인 평행을 맞추지만 포워드 프레스가 된다는 얘기는 힙은 한 10도 내지 20도 정도 열리고 어깨는 스퀘어가 되는 거죠. 그럼 어깨하고 힙하고의 이 갭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힙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 오른 어깨도 힙의 움직임에서 이렇게 하면 골반이 제자리를 찾아왔을 때는 우리는 공짜로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움직임이 훨씬 쉽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정지된 상태에서 얘를 올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선수들은 그래서 조금 과장되게 표현은 뒤꿈치를 들었다가 디드면서도 하는 프로 있고 이거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이제 장타대회에 이제 스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걸 수도 있어요. 클리어링 라이프 임팩트 픽스를 해놓고 스탠스가 넓어지잖아요. 이게 딛는 것처럼 느껴져요. 좁으면 바로 되겠죠. 자, 그럼 픽업의 타이밍이 뭐하고 가장 연관이 가장 크냐면 어드레스 때 스탠스 폭이에요. 자, 스탠스 폭이 좁아요. 바로 픽업이 돼야 돼요. 넓으면 조금 더 길게 가죠. 그래 낮게 길게 빼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인위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오른팔을 테이크어웨이 때 기준을 오른 어깨에서 수직인 상태까지가 테이크어웨이라고 정의를 하면 좁으면 바로 픽업이 돼야 되고 넓으면 패닝의 양이 많고 넓게 되니까 길면 길수록 왼손목이 코킹되는 타이밍이 더 늦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김지영 같은 그런 패턴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근데 잘못 이해해서 김지영이는 코킹 늦게 하네? 스탠스 좁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해버리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자는 거죠. 이런 내용을 여기서 다루기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레벨 2로 넘긴 게 그래서 히터 같은 경우는
스윙의 시작을 포워드 프레스에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시작하고 스윙어 같은 경우는 이 패턴이 뭐냐? 어드저스티드 어드레스라고 해서 포워드 프레스에서 제자리를 찾아오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포워드 프레스에서 가는 경우도 있고 히터는 포워드 프레스에서 여기서 바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도 내가 어느 정도는 조금 알고 있고 해야지. 그래서 책도 보시면 3장에 포워드 프레스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외글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외글은 뭐냐면 팔의 움직임을 리허설 하는 거예요. 네, 여기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오른 팔뚝 라인을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럼 손목이 이렇게 배너가처럼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내버려 두면 되는 거죠. 팔의 움직임을 리허설 하는 거예요. 그럼 손목이 이렇게 몸을 고정해 놓고 팔뚝을 라인을 지키려고 이렇게 얘가 멈춘 상태에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접히고 얘는 이렇게 회전을 하죠. 이게 외글이에요. 그러니까 백스윙 때 여기서 테이크어웨이 이후에 패닝 모션을 리허설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외글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손목에 힘을 빼는 게 외글이 아니고 외글은 언제 발생할까요? 그럼? 처음 테이크어웨이에서 발생을 할까요? 언제 발생할까요? 패닝 모션에서 발생을 해요. 여기서는 외글을 이렇게 하고 여기서 테이크어웨이 때 이때까지 외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패닝 모션이 이때 발생을 하는 거지. 근데 외글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스윙할 때 얘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바깥으로 빠지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테이크어웨이 때 가고 그 다음에 오른 어깨가 충분히 빠졌을 때는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얘를 이렇게 해서 스윙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패닝 모션을 리허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패닝을 하면 얘가 더 이렇게 꺾이잖아요. 근데 얘를 클럽을 잡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안 움직이면 이렇게 돼요. 패닝에 대한 리허설. 근데 대부분 손목에 힘을 빼는 데 목적을 두죠. 외굴이라는 생각을 하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패닝이 되면 오른 어깨가 계속 위로 뒤로 빠져줘야 돼요. 여기도 계속 빠지면 오른 어깨 여기가 있으면 여기서 픽업을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죠. 근데 방금 전에 어떻게 하셨냐면 그러니까요. 이거 멈춰져 버렸죠. 자, 근데 이거 아는 프로들 몇 명이나 될까요? 패닝과 픽업 모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이런 단어 안 써도 돼요. 클럽이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호모켈리는 패닝과 픽업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했죠. 이런 걸 아는 프로들이 제가 볼 때는 0.1%도 안 돼요. 느낌으로 설명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단어가 어려운 게 뭐냐면 백스윙이잖아요. 그럼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클럽 헤드를 백스윙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뒤로 보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사실상 위로 안으로만 올려주면 이 클럽 헤드는 자동으로 뒤로 가는 거는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임팩트로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로 가는 방향이 세 가지 방향이 있대요. 세 가지 방향이 뭐냐면 다운, 아웃, 포워드. 여기서 다운, 아웃, 그 다음에 포워드. 백스윙 때 회전 모션과 수직 모션이 됐으니까 역선으로 하면 다운, 그 다음에 회전이 된다는 얘기는 아웃으로 가면 얘는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포워드, 임팩트에 앞으로 가겠죠. 얘를 이렇게 들었다가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얘를 떨어뜨리면 반대쪽 이만큼까지 올라가죠. 클럽의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사면을 유지하면 다운과 아웃만 되면 앞으로 가는 거는 내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백스윙 때 응용을 한번 해보면 백스윙은 어떻게 되면은 저 다운 스트로크 순서대로 될까요? 반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손이 이렇게 안으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으로 위로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클럽 헤드를 내가 인위적으로 뒤로 보내려고 안 해도 안으로 위로만 올리면 결과의 포스로 뒤로 가는 거예요. 패닝 모션, 픽업 모션 나오네요. 손과 오른 팔뚝은 패닝 모션으로 팔꿈치 주위 아크 모양으로 움직인대요. 근데 아까 오른 팔뚝이 플레인 앵글이라고 얘기를 했죠. 쇼다형 같은 경우는 라이 앵글이 업라이트하기 때문에 이 팔뚝도 같이 이렇게 약간 업라이트해지는 거고 드라이버는 플랫하기 때문에 얘도 같이 플랫해지겠죠. 그러면 이 팔뚝이 플랫해지면 팔꿈치에도 조금 더 이렇게 접히고 이 상태죠. 그럼 여기서 회전을 하면 패닝을 하면 회전량이 많고 업라이트해지면 회전량이 적어져요. 근데 모든 클럽을 다 회전을 많이 시키려고 해도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 팔뚝하고 클럽 샤프트를 동기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하고 바닥에 있는 라인만 유지를 하면 때로는 다치면서 올라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더 많이 열리면서 올라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골프 TV 골프 채널에서 이제 선수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거를 골프 스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 선수들이 일관성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패닝 모션, 플라잉 엣지 구조 하는 것도 일관성 있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 팔뚝 패닝은 스타트 업 중 발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테이크어웨이 때부터 발생을 하죠. 이렇게. 그러면 사실상 오른 팔뚝의 움직임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팔꿈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부채가 펴지듯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얘만 하면 얘가 멈추지만 양손을 잡고
패닝 모션 하면 얘가 뒤로 빠져야 돼요. 우리는 또 여기서 익스텐션 액션으로 왼팔하고 오른팔뚝을 동기화시킨 거죠. 그다음에 패닝 모션을 하면 자연스럽게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패닝 모션은 항상 플레인에서 이루어지면, 플레인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플레인 라인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왼손목 회전을 만든대요. 왼손목의 턴을 회전 모션을 만드는데 라이앵글이 플랫해지면 오른팔뚝도 같이 플랫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패닝 모션을 하면 회전량이 많고, 업라이트해지면 업라이트한 대로 패닝 모션을 하면 회전량이 적을 수도 있겠죠. 스윙어 같은 경우는 회전량이 많게끔 스윙을 해야지 유리한 거고, 히터 같은 경우는 회전량을 억제를 시켜야지 훨씬 더 클럽 페이스를 제어하는 호라이전 힌지, 앵글드 힌지를 같이 동기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변화를 주기가 싫어하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면 내가 굳이 얘를 똑같이 안 해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 해.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또 변화를 줘서 뭔가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골핑 머신에서도 히터랑 스윙어랑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뭐가 더 심플하냐면 히터가 더 심플해요. 히터 패턴을 먼저 가르치면 여기서 히터 패턴을 한다고 해서 패닝 픽업이 되거든요. 몸의 움직임이 좀 제한이 되는 거지. 그래서 히터 패턴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되면 왼팔 오른팔 스윙적으로 나가고, 그러면 히터 패턴으로 해도 라인 지키는 건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 라인 잘 지키면 그냥 신경 안 쓰고 스윙어 패턴은 자연스럽게 또 해결될 수도 있어요. 웨지로 내가 라인 제어하는 걸 하잖아요. 딴 거 잡으면 자동으로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돼 있던 이렇게 돼 있고 나는 무조건 라인을 지키는 거니까 자동으로 되니까. 오른팔뚝 플라잉 웨지 구조만 유지하고 내가 라인만 지키면 거기에 맞게끔 회전하는 것도 모션이잖아요. 회전은 모션. 뒷셈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선택한 게 그 싱글 랭스를 선택한 거니까. 그게 또 틀렸다고 얘기도 못 하는 거잖아요. 뒷셈버도 엉콕이 아니에요. 사실상은 보면. 이 각도는 계속 유지가 돼요. 근데 이 손이 조금 더 이렇게 멀어졌을 뿐인 거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뒷셈버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골핑 머신 컨셉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스윙 때 플레인 앵글이 이렇게 유지를 했어요. 그럼 얘를 이동 없이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가는 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손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낮게 갔다가 한번 높아지는 플레인 앵글의 변화가 필요해요. 네, 그거를 안 하려고 얘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손을 멀리 한 거죠.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스윙은 내가 라인이 있으면 요 앵글도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오는 게 좋죠. 근데 이게 손이 가까워지잖아요. 플랫해지면 얘가 갈 수 있는 게 처음에 이렇게 낮게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못 가니까 여기서 한번 이렇게 높아지는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를 처음부터 이렇게 높게 설정을 해버리면 그냥 그대로 갔다 그대로 올 수 있죠. 그러려면 손이 멀어져야 돼요. 근데 손이 가까워지면 얘가 플랫해져. 멀어지면 약간 더 업라이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레벨 2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다뤄볼 거예요. 픽업 모션을 보시면 이 픽업 모션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3차원 임팩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임팩트로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로 가는 방향이 세 가지 방향이 있대요. 세 가지 방향이 뭐냐면 다운, 아웃, 포워드. 여기서 다운, 아웃, 그 다음에 포워드. 이 순서가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랑 또 연결시켜서 이제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할까요? 머신 컨셉에 회전 모션과 수직 모션밖에 못하죠. 백스윙 때 회전 모션과 수직 모션이 됐으니까 역순으로 하면 다운, 그 다음에 회전이 된다는 얘기는 아웃으로 가면 얘는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포워드, 임팩트에 앞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골핑 머신에서는 이 세 가지 방향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앞으로 가는 포워드는 결과의 포스라고 얘기해요. 다운과 아웃이 움직임에 의해서 앞으로 가는 거는 자동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90도로 이렇게 서 있다고 이런 거라고 치면 얘를 이렇게 들었다가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얘를 떨어뜨리면 반대쪽 이만큼까지 올라가죠. 얘는 왜 올라갔을까요? 중력의 가속에 의해서 간 거죠. 결과의 포스예요. 근데 우리가 골프에 필요한 클럽의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사면을 유지하면 다운과 아웃만 되면 앞으로 가는 거는 내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백스윙 때 응용을 한번 해보면, 백스윙은 어떻게 되면은 저 다운 스트로크 순서대로 될까요? 반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손이 이렇게 안으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으로 위로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클럽 헤드를 내가 인위적으로 뒤로 보내려고 안 해도 안으로 위로만 올리면 결과의 포스로 뒤로 가는 거예요. 단어가 어려운 게 뭐냐면 백스윙이잖아요. 그럼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클럽 헤드를 백스윙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뒤로 보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사실상 위로 안으로만 올려주면 이 클럽 헤드는 자동으로 뒤로 가는 거는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3차원 임팩트가 이렇게 움직이죠. 다운, 아웃, 포워드. 그렇기 때문에 3차원 백스트로크가 필요하대요. 3차원 백스트로크 스타트업은 3차원 역순의 움직임으로 오른팔뚝
픽업으로 클럽을 즉시 동시에 안으로 위로 뒤로 보내면 가능하겠죠. 근데 픽업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패닝은 이해가 되죠. 패닝이 돼야지 픽업이 되겠죠. 그럼 동시에 패닝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으로 위로 올라가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픽업만 해주면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골핑 머신 테이크어웨이를 스타트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대부분 테이크백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죠. 그것도 되게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선 베이스 라인을 추적하면 된대요. 여기서 패닝 모션과 픽업 모션에 의해서 하면 라인을 그냥 계속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차원 모션의 느낌은 올리는 거래요. 그래서 픽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른 팔뚝이 클럽 샤프트랑 같은 거라는 건 이해가 되셨잖아요. 초반에 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는 동작을 오른쪽 팔꿈치, 그러니까 팔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 팔뚝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팔꿈치를 중심으로 이게 뭐냐면 박수를 친다고 해서 팬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팔꿈치를 중심으로 이 팔뚝의 연장선이 이렇게 클럽 헤드가 손보다 밑에 있는 상태로 이렇게 놓으면 이게 패닝이에요. 그러면 왼손이 붙어 있고 그대로 하면 왼손도 어느 정도 내가 회전을 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회전이 될 수도 있고 바닥에 있는 라인을 유지하기도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제 손바닥을 한번 봐보세요. 처음에는 이 손바닥이 타겟 쪽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여기서 제가 박수를 패닝을 이렇게 하면 이 손바닥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처음 위치보다 약간 오른쪽을 향했다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턴이 자연스럽게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한 가지 클럽으로 골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백속에 14개 클럽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이 오른 팔뚝의 클럽 샤프트를 동기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 팔꿈치는 고정이 돼 있고 클럽이 길면 길어질수록 팔뚝이 이렇게 접힌 각도가 더 이렇게 플랫해지고 클럽이 짧아질수록 이 팔뚝도 같이 업라이트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팔뚝의 연장선이 업라이트해질수록 내가 패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회전의 양이 적어요. 근데 이 팔뚝이 이렇게 플랫해지면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패닝을 하면 회전량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짧은 클럽들은 어떻게 보면 테이크어웨이 2의 클럽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이 됐을 때 리딩 엣지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파인 앵글하고 이렇게 비슷한 게 맞는 거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얘가 플랫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수직에 가까운 게 맞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웨지에 비해서는. 근데 그거를 뭐 웨지를 스윙할 땐 닫아서 올리고 드라이버 스윙할 때는 얘를 더 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른 팔뚝하고 클럽 샤프트만 같은 면에만 유지를 시켜주고 라인만 지키면 열리고 닫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 팔뚝의 패닝은 스타트업 테이크어웨이 이후에 발생을 한대요. 임팩트 픽스에서 이렇게 시키면 오른 팔뚝이 살짝은 앞으로 이렇게 가 있는 상태겠죠. 그럼 여기서 테이크어웨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까지. 임팩트에서 스윙을 생각하면 여기서 우리가 백스윙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임팩트 때 이 골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면하고 평행인 상태가 아니고 살짝은 열려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골반이 타겟 라인하고 평행을 찾으면 찾는 움직임에 의해서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면 여기까지가 사실상은 테이크어웨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패닝은 여기서 발생을 하죠. 근데 웨지 같은 경우는 패닝의 양이 적어요. 약간 업라이트한 느낌이 더 강한 거고 드라이버에는 많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긴 클럽, 우드나 드라이버 같은 경우 테이크어웨이를 길게 하라고 하죠. 낮게 길게 하라고 하죠. 그게 이제 어떤 거하고도 더 영향이 있냐면 스탠스하고도 영향이 있어요. 웨지 같은 경우는 좁아요. 여기까지 왔으면 라인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패닝의 양이 적고 바로 픽업이 돼야 돼요. 근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과장되게 스탠스가 넓으니까 여기서 라인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더 많아져요. 그리고 테이크어웨이를 생각해 보시면 웨지는 그러니까 테이크어웨이의 기준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 기준이 어디냐면 스탠스에 상관없이 오른팔이 오른 어깨에서 수직인 위치가 테이크어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스탠스가 좁아요. 이렇게 여기서는 바로 픽업이 돼야 돼요. 넓으면 여기까지 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낮게 길게 빠지는 느낌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또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하면 드라이버를 손이나 팔로 뭔가 이렇게 낮게 길게 빼려고 하다 보면 라인을 지키는 게 사실상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액션하고 모션의 차이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패닝 모션은 항상 플레인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지고 왼손목 회전을 만들 수 있대요. 왼손목이 턴을 만든대요. 자, 그럼 드라이버랑 웨지랑 극단적인 클럽을 놓고 보면 왼손의 회전량은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드라이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팬이 많으니까 이렇게 리딩 엣지가 이게 아니고 약간 수직이 되는 거고 웨지는 얘가 업라이트 하니까 자연스럽게 팬이 양이 적으니까 약간 이게 닫히는 느낌이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라인을 지키고 패닝이 돼서 패닝의 기준 어디까지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냐면 이 클럽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인 위치에 테이크웨이 이후에 여기서 패닝에서 여기까지.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라인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픽업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패닝 모션 이후 클럽과 왼손목 코킹은 오른쪽 팔꿈치 접힘에 의해 만들어진대. 그러니까 픽업이라는 게 아래에 있던 클럽을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왼손목 같은 경우는 머신 컨셉이기 때문에 왼팔과 왼손은 혼자서 코킹도 할 수도 없고 혼자서 올라갈 수도 없겠죠. 어떻게 보면 패닝 모션 이후에 오른 팔꿈치의 픽업 모션에 의해서 왼팔도 올라가는 거고 왼손목 코킹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패닝의 기준 어디까지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냐면 이 클럽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인 위치에 테이크웨이 이후에 여기서 패닝에서 여기까지.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라인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픽업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패닝 모션 이후 클럽과 왼손목 코킹은 오른쪽 팔꿈치 접힘에 의해 만들어진대. 픽업이라는 게 아래에 있던 클럽을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왼손목 같은 경우는 머신 컨셉이기 때문에 왼팔과 왼손은 혼자서 코킹도 할 수도 없고 혼자서 올라갈 수도 없겠죠. 어떻게 보면 패닝 모션 이후에 오른 팔꿈치의 픽업 모션에 의해서 왼팔도 올라가는 거고 왼손목 코킹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픽업 모션을 잘 이해하려면 3차원 임팩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3차원 임팩트라는 건 뭐냐면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까지 내려오는 방향이 3가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향이 어딜까요? 여기서. 요 끝이 바닥에 라인을 유지하려면 힙 슬라이드에서 얘는 맨 처음에 다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 다음에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럽 샤프트가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고 로 포인트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 그때부터 얘는 아웃으로 가죠. 임팩트 이후 로 포인트 지나고 나서는 클럽 헤드는 또 어디로 가냐면 포워드, 앞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도 들어가지만 이게 이제 3차원 임팩트예요. 순서가 뭐냐면 다운, 아웃, 포워드죠. 다운 스윙에서 필요한 순서가. 자, 그럼 백스윙은 어떤 순서로 돼야지 다운, 아웃, 포워드가 가장 자연스럽냐는 거예요. 역순으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으로, 위로예요. 클럽이 임팩트 픽스에서 시작하면 안으로 들어간 거는 로 포인트에 비해서 안으로 들어간 건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뭐만 하면 되냐? 업만 하면 돼요. 그래서 스타트 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테이크어웨이를. 근데 제가 이걸 해보면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근데 옛날에 이제 내가 갖고 있던 잘못된 습관? 그게 저는 되게 괴롭혔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왼손이나 왼팔로 백스윙을 하라고 하니까 왼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뭔가 테이크어웨이를 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웨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안으로는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상은 오른 어깨 위로 뒤로 픽업만 하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얘를 왼손을 밀어버리니까 이게 알면서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오른쪽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른 어깨 움직임도 중요하고 오른 팔꿈치의 역할도 중요하고 오른 팔뚝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래서 3차원 백스트로크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3차원 임팩트의 역순으로 움직이면서 오른 팔뚝 픽업으로 인해 즉시 클럽을 즉시 동시에 위로 안으로 뒤로 보낸대요. 그럼 자연스럽게 플레인 라인을 이렇게 가리키는 게 자연스러워지겠죠. 자, 근데 우리가 3차원 임팩트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골핑과 책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3차원 임팩트의 방향이 다운, 아웃, 포워드죠. 근데 포워드는 결과의 포스래요. 그러니까 다운과 아웃의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가는 거는 자동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두 개의 진자 운동하고 우리가 붙여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골프 클럽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중 진자 운동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떨어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정말로 시계추 움직임을 우리가 빗대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시계추 움직임 위로는 이렇게 움직이지만 안으로의 움직임이 없잖아요. 얘가 이렇게 90도로 돼 있으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들어놓고 픽스를 시켜놓고 딱 들어놓고 얘를 딱 떨어뜨렸어요. 그럼 이 클럽은 왜 앞으로 갔을까요? 제가 뭔가 앞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원심력이죠. 원심력도 있을 수도 있고 중력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따지면 이 앞쪽으로 로 포인트를 지나서 얘가 간 거는 포워드 방향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밑으로 내려가는 이 움직임에서 자동으로 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밑으로 내리고 바깥으로만 그러니까 라인을 지키면서 떨어지고 바깥으로만 나가고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도 이 클럽이 앞으로 가는 거는 자동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백스윙 때 좀 활용하면 돼요. 자, 백스윙 때 필요한 방향은 어떻게 보면 역순이니까 이 역순으로 따지면 안으로 들어가고 위로 올라가죠. 그럼 이 클럽 헤드는 인위적으로 뒤로 보내려고 하지 않아도 안으로 위로만 이렇게 가면 이 클럽 헤드는 자동으로 뒤로 가는 것도 해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어디에 요 세 가지 방향 중에 어디에 더 많이 꽂혀 있을 거예요? 테이크어웨이 때. 똑바로예요. 그 뒤로의 방향에 더 꽂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지키는 게 사실상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노간 5 레슨즈를 읽어봐도 베노간은 테이크어웨이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손, 팔, 어깨가 동시에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상 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이렇게 지켜야 되잖아요. 이 팔뚝 연장선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어깨를 놓고 팔로만 할 수는 없어요. 사실상 얘를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동으로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져야지 얘 연장선을 지킬 수 있지. 사실상 이렇게 가르치면 더 안으로 해야 된다는 느낌이 팔을 이렇게 안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빠져.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라인을 지키고 이 팔뚝 연장선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상체를 우린 숙이고 있죠. 숙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위로만 오른 어깨가 위로만 빠지면 위로만 움직여지면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면 어떻게 보면 뒤로 빠지는 거는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위로만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깨지죠. 이 스파인 앵글을 이렇게 유지하고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 어깨 위로만 이렇게 빠져주면 뒤로 빠지는 거는 위로 방향 여기고 뒤로 빠지는 방향 이 방향이죠. 그러니까 상체를 숙이고 내가 위로만 올려주면 뒤로 빠지는 건 자동으로 돼요. 그러니까 짧은 클럽들은 이 위로 뒤로잖아요. 오른 어깨 움직임이 어느 느낌이 더 강할까요? 위로 하고 뒤로. 가는 느낌. 그렇죠, 맞아요. 드라이버는 뒤로 가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거를 잘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빼려고 하잖아요. 어깨를 놔두고 손이나 팔로 얘를 막연하게 길게만 빼려고 하니까